유산과 요절의 시증 사례도 병아리가 물속에 빠져주는 꿈이다. 안 좋죠? 그런데 그 후에 아이가 물에 빠져주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20년, 3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일상적인 꿈에서도 태몽이 아니더라도 꿈에 병아리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병아리로 상징된 자신의 자식이 이렇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일로 실현됩니다. 일반적으로. 호랑이를 떨쳐버리는 꿈이니까 당연히 유산하는 일로 실현되겠죠. 호랑이가 들어오려는 걸 떨쳐버렸으니까 유산되는 일로 실현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호랑이가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걸 마침 이렇게 책상 위에 F킬러가 있길래 F킬러로 호랑이를 쫓았는데 유산됐습니다. 짐승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꿈, 당연하죠. 이런 꿈을 꾸면은 이제 유산이나 안 좋은 일로, 그래서 짐승 같은 것이 보이는데 한 번은 반이 없어지고 한 번은 흐물흐물하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완전히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반이 없어지고 한 번은 뭔가 좀 델똥발똥하다가 없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조산으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살아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반이 없어지고 좀 흐물흐물하다가 없어졌으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태몽에서 벌써 다 드러납니다. 말이 달려오다가 주저앉았어요. 이것도 역시 유산의 태몽이죠. 달려왔어야지 오다가 주저앉는다는 거는 유산으로 실현이 되죠. 그러니까 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예지하는 게 없습니다. 자, 뱀에게 소금을 뿌렸다. 좀 전에 제가 호랑이에게 F킬러를 갖다 뿌려서 쫓고서 유산했는데 뱀에게 소금 뿌린 것도 안 좋죠. 유산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뱀을 물리쳤으니까. 기운 없는 뱀이 쳐다본다. 뱀이 바로 태아의 상징표상인데 기운 없는 뱀이 쳐다보니까 유산이 됐겠죠. 이 경우에 만약에 유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태어나서 아이가 그냥 이렇게 비실비실 갖은 잔병 치레하고 이렇게 질병으로 시달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방 안으로 뱀이 반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뱀을 갖다 닫아가지고 아마 이 경우에 좀 닫는 과정에서 뱀이 허리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뱀이 들어오다가 발을 다쳤으니까 유산을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유산은 안 했는데 자라면서 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됐어요. 이럴 수밖에 없겠죠. 아마 문을 닿을 적에 허리를 다쳤거나 또 불구된 것도 이때 반을 들어와시게 문을 잠궜으면 아마 허리를 다쳤을 겁니다. 그런데 뱀이 거의 다 들어와서 뭐 뒤에 꼬리 부분을 갖다가 이게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 다리 부분을 다쳤겠죠. 그래서 자, 뱀을 쫓아버렸다. 뭐 이제 뭐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유산이나 요절로 갖다가 실현됩니다. 뱀을 쫓아버렸으니까. 자, 뱀이 다시 알 속으로 들어갔어요. 참 재미있는데 여기 한번 이런 추정을 해보십시오. 수수께끼 푸는 것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뱀알이 있는 둥지에 알이 2개 있었다. 알에서 먼저 뱀이 머리를 내밀고 조금 위에 두 번째 뱀이 머리를 내밀었다. 그럼 이제 두 아이죠, 두 아이. 그런데 잠시 후에 첫 번째 머리를 내밀고 주의가 아니라 잘못됐네요, 그죠? 주변을 갖다가 두리번거리던 뱀이 알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찌 되겠습니까? 아이를 갖다가 둘 낳는데 두 아이 중에 먼저 뱀이 머리를 내밀었다. 두 번째 뱀이 내밀었다. 첫 번째 내밀던 게 다시 들어갔다. 참. 두 뱀처럼 쌍둥이 나왔다고 그러죠. 쌍둥이. 쌍둥이를 낳아서 인큐베에 있었는데 어떻게 추정이 됩니까?
첫 번째 아이가 건강하고 두 번째 아이도 이제 이어서 있었는데 첫 번째 아이가 다시 알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첫 번째 아이가 뭐 잘못되겠죠. 첫 번째 아이가 잘못되는데 예지는 신비하며 그랬죠. 첫 번째로 아이가 들어가서 주위를 들이더버리던 그 뱀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알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요절되는, 죽게 되는 그런 일로 실현됐습니다.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자, 구렁이가 사라진 꿈. 요거 뭐 다 아다시피 유산할 꿈이죠. 구렁이가 오다가 사라졌으니까 유산할 꿈이다. 숲으로 쫓아냈다. 그러면은 구렁이를 숲으로 쫓아냈으면 쫓겨난 구렁이가 유산이나 요절되겠죠. 그래서 참 재미난 얘기인데 뱀이 3마리가 있었습니다. 3마리. 3마리인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 3마리 가운데 야 뱀이 있는데 자 그런 말이야. 너는 말이야 이제 첫 번째 보고 3마리 중에 너는 저쪽으로 가. 너는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첫 번째 뱀은 한쪽 방에 들어보내고 세 번째 뱀은 너는 일로 가고 가운데 있던 두 번째 뱀 보고 너는 들어갈 방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숲으로 가.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자녀 셋을 두는데 첫 번째는 멀쩡하죠? 첫 번째 방에 배정받았으니까. 세 번째 방은 옆방으로 가랬으니까 이것도 이상이 없는데 두 번째 뱀. 내가 들어갈 방이 없으니까 너는 숲으로 가. 그러면 두 번째가 잘못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아마도 첫째 아이를 얻는 갈 때 이 꿈을 꿨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추정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멀쩡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유산들 잘못되는 경우죠. 유산이나 요절. 이렇게. 셋째는 또 멀쩡하게 되고, 이렇게. 첫째 아이를 가질 적에 한꺼번에 다 꾸기도 합니다. 개를 때려 죽였다. 자, 개를 때려서 죽이니까 당연히 유산되겠죠. 근데 여기 8개월째에 유산됐는데, 8개월째 유산되기 전에 안 좋은 꿈을 막 꾸죠. 개를 때려 죽였다. 뭐 좋지가 않죠. 그 다음에 실뱀이 있는데 큰 뱀으로 변했다. 그랬더니 때렸더니 배를 드러내놓고 죽었다. 안 좋죠. 드러내고 죽었으니까 결국은 뭐 8개월째 가서 유산이 되는 잘못되는 일로 실현됐다. 자, 단명할 용꿈의 태몽이다. 용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용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용을 갖다 본 게 아니라 여기 용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음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보면은 용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용꿈인 경우에. 다 좋은 게 아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나 상처 입은 용의 꿈은 좋지가 않다. 그래서 몇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고 윤희상 씨가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음악가에서 불구하고 뭐 동백님 사건 등에 의해서 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뜻을 펴지 못한 상처 입은 용이다. 자, 용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간 꿈이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자,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유산됐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용으로 등장한 것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용이 하늘로 이렇게 뭐 승천하고 하는 경우는 안 그렇고 아마 좀 꿈꾼 사람이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는 용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유산할 리가 없습니다. 용을 떨쳐냈다. 어찌 됐습니까? 용을 떨쳐내니까 유산이나 뭐 요절로 실현이 됐겠죠. 조그만 용을 던져버렸다. 이것도 역시 안 좋죠. 이런 꿈을 갖다가 꾸고 나서 이제 결국은 시집가 언니에게 처음에 임신이라는 느낌이 왔다. 가만히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용을 갖다가 던져버렸다고 하면은 이제 임신한 소식을 들었다가 어찌 됩니까? 결국은 유산하게 되죠. 이제 용을 갖다가 던져버렸고 아기를 낳는데胎盘이 밑에 있는데 무리하게 일을 해서 위험한 고비를 치를 넘기고 만 열을 못 채우고 유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전개가 가능하죠. 이런 해마를 던져버리는 꿈은 태몽표사인 경우에 유산을 예지해주는 꿈사를 볼 수 있다. 거북이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꿈의 실현이 우기스천하면서 기계를 떨치는 표상이 아닌 사라지는 의미로 됐을 경우에는 조산해서 죽는 일이다. 그래서 원래 용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기계 떨치는 건 좋지만 여기서 사라지는 거로 잘못됐을 것이고 또 해마를 던져버렸으니까 결국은 유산으로밖에는 될 수가 없다. 쫓아내는 꿈은 벌써 몇 번 얘기했죠. 이렇게 동물을 갖다가 쫓아내는 꿈을 꾸면은 이런 꿈을 꾸고서 유산을 갖다가 자주 했다. 유산할 수밖에 없죠. 늘 이렇게 동물을 쫓아내는 꿈이니까.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동생을 갖다가 동물을 받아들이는 일로 실현되겠죠. 이렇게. 자, 다가오는 쥐를 내치려고 했던 꿈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탤런트 그 박경림 씨가 꾼 꿈인데 이런 꿈을 갖다가 쥐가 올래는 걸 갖다가 내쳤는데 그래도 안 나가고 제 손을 핥고 품에 안겨 있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쥐를 갖다가 내치려고 했는데 안 나가고 품에 안겨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은 당연하죠. 이렇게 내치려고 했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내치려고 했었다. 유산 등 위태로움을 극복한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뻔하다가 정상이 된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제 이 8주반까지 하열이 심해서 이렇게 유산할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게 됐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꿈에서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내치려고 했는데 안 나가고 안겨 있었다니까 유산의 위험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송아지를 피해서 달아나는데 송아지가 쫓아왔다. 마찬가지입니다. 달아나는데 하면은 유산할 뻔 하다가 송아지가 쫓아왔으니까 유산할 위기를 넘기고 정상적인 이러한 출산을 갖다가 하게 되겠죠. 물리치고 하지만 끝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유산을 갖다가 하지 않게 된다. 또는 이제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유산을 벗어나게 되거나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떨치려고 했다.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인해서 자식과 떨어져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떨치려고 하는데 효심이 지극한 자식이 함께 살자고 하는 일로 실현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태몽이 아니라 일반적인 표상에서는 요건 어떻습니까? 삐쩍 마른 어린 송아지가 들어왔다 나간 꿈이다. 자, 들어왔다가 나갔으니까 태어난 아기가 병에 걸려서 삐쩍 말리 병에 걸려서 신음하다가 결국은 요절하는 일로 실현되겠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으니까. 자,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토끼가 토끼 가족으로 가려다가 품에 뛰어들었다. 자, 토끼가 토끼 가족으로 그냥 갔으면은 유산되는 경우죠. 근데 가려다가 엄마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꿈에 이렇게 동물은 태몽표상에서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꿈에서도 토끼는 이렇게 동물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토끼 가족으로 토끼가 갔었으면은 이제 유산되는데 엄마 품에 뛰어들어서 태어났다. 우리 언어의 관습적 상징하고도 일치하죠. 여시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뭐 이렇게
꿈속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가 날개가 꺾여져서 추락하는 꿈이다. 그러면 안 좋죠? 자, 날개가 꺾여져서 추락하는 꿈은 어떻습니까? 역시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새가, 날아가던 새가 추락하니까 이런 꿈을 갖다가 몇 번 꿨는데 태어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죽게 되는, 새가 태몽표상인 경우에 안 좋고, 태몽표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가가 이런 꿈을 꿨다 하더라도 사업이 될 듯 하다가 그냥 꼬라박게 되는 일로 실현이 되겠죠. 새가 날아간 꿈. 근데 이때는 새가 손에 있다가 날아갔다.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래서 5개월 때 유산을 했다라고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학이 숨도 안 쉬고 누워있다. 역시 안 좋죠. 학이 태아의 상징표상인데 숨도 안 쉬고 누워있는 꿈을 꿨을 때 이러한 태몽이라면 숨도 안 쉬고 결국은 유산하거나 뭐 잘못되는 일로 실현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사한 꿈을 2번 꾸는데 한 마리가 철저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물가만 바라보고 앉아있다. 뭔가 안 좋죠. 또 이제 숨도 안 쉬고 있다. 이런 꿈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꾸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꿈으로 인해서 꿈이 예지된 일이 중대하다. 현실에서는 임신했는데 유산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대로 결국 이루어지죠. 만약에 이 경우에 유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어나서 일생이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거나 의기소침한 그러한 어두운 일생을 걸어가게 되죠. 앞서 설명드렸는데 꿈속의 생각, 어항 속의 금붕어가 보기 싫게 느껴진 꿈이에요. 앞에 있던 금붕어가 보기 싫어지고 뒤에 있던 금붕어가 좋다. 눈이 까만 게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아이는 유산되고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아이는 눈이 까만 금붕어처럼 아이의 눈이 아주 까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귀여운 딸을 낳게 됐다고 그랬는데 금붕어가 조금 화려하고 예쁘고 그러니까 딸하고 좀 관계가 되죠. 이런 자, 죽어가는 듯한 물고기를 잡았다. 물고기 잡는 꿈은 좋은데 이 물고기가 죽어가는 비실비실한 물고기를 잡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좀 안 좋죠. 이게 이렇게 죽어가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현실에서는 작은 언니가 임신했다가 뭐 잘못된 일로 실현되겠죠. 본인의 꿈을 꿀 수도 있고 주변에 누군가의 꿈을 갖다가 대신 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꿈을 대신 꿔줬을 경우에 유산되는 일을 갖다가 예지한 경우죠. 쭉 있는데 아까 이런 꿈이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안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유산이나 요절된 게 아니라 어차피 꿈을 안 꿨다 하더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갖다가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붕어 2마리를 잡았다가 놓아줬어요. 근데 결론은 애를 2번 유산했다.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동시에 2마리 놓아줬으면 쌍둥이를 갖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큰 잉어를 잡는 꿈, 큰 금목걸이를 훔쳐서 주머니에 넣는 꿈이다. 자, 그래서 임신이 안 되다가 큰 잉어를 잡았다. 잡는 거에 끝나면 좋은 꿈이죠. 좋은 꿈이에요. 근데 이전에 유산할 적에는 고기를 잡으면 남을 주거나 놓치거나 죽은 고기의 꿈이었는데 이번에는 큰 잉어를 잡는 꿈이다. 그러면은 멀쩡하죠. 그러니까 좋은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꿈에서는 훔쳐오는 것도 좋다고 그랬는데 자기 거로 하니까 훔쳐오는 거 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금목걸이를 훔쳐서 너무 좋아했다. 해몽을 부탁드린다. 이런 어떤 사람이 꿨을 적에 이번에는 틀림없죠. 성공적으로 임신할 것을 꿈으로 예지해주고 있다. 태음표상도 좋고요. 불기둥의 태몽이니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앞에서는 이제 주거나 놓치거나 죽은 고기는 당연히 유산하지만 큰 잉어를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임신하게 된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안 좋죠? 잉어 5마리가 죽어 물 위로 떠올랐다. 시험관 시술로 5쌍둥이를 뒀는데 갑자기 5쌍둥이가 다 이렇게 잘못된 꿈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꿈이다. 이 수영장가에 있었는데 덮개가 울룩불룩한데 알고 봤더니 그 밑에서 잉어인지 붕어인지가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혀서 나오지 못했다. 결국은 어찌 됩니까? 결국은 유산하게 되죠. 이렇게. 이 물고기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덮개 때문에 못 나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산대로 실현됐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다 지금 유사한 건데 거북이가 움직임이 없어서 물에 떠 있다. 결국은 이제 유산되는 경우죠. 자기가 임신했을 경우에는 자기 아기가 잘못되고 만약에 주변 누군가의 이런 꿈을 꿨을 적에는 유산하는 거죠. 여기서 움직임이 없다.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제 유산될 것을 보여줬다. 꿈은 반대가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자, 이렇게 유산과 요절의 사례를 갖다가 쭉 살펴보고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이라는 게 허황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에 의해 있다. 꿈속에 나타난 동물이나 식물이나 기타 어떠한 자연물이라 하더라도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울 때 좋은 태몽이고 동물, 식물이 사라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거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로 상징된 꿈속의 동물이나 식물이 바로 태아의 상징 표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상징된 태아가 잘못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